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현재 실업률은 4%대 초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해가는 등 경제 상황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연방 기금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보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보다 높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행보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거비 지수가 지난 7, 8월에 비해 둔화됐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또 지난 8월의 CPI는 실망스러웠지만 PCE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달 말에 나올 미국의 PCE 지표가 안심할 수 있는 수치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함께 군인들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의 핵시설 등을 노려선 안 된다고 설득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미군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사드는 2019년 훈련을 위해 이스라엘에 배치된 적이 있지만 실제 작전을 위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핵심적인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재무부의 람포완 부장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를 일회적으로 크게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과 연내 실제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특별 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는데요. 현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미국의 대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소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현재 미국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일단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의 9월 수출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자국의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3,37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치인 8.7%는 물론 예측치인 6%를 크게 밑돈 것입니다. 9월 수입액의 경우 0.3% 증가한 2,220억 달러로 이전치인 0.5%와 예측치인 0.9%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817억 1천만 달러로 전월 수치인 910억 달러와 시장 예상치인 898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자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해왔고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잘 작동했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만큼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상치인 하루 203만 배럴 증가보다 낮아진 것으로 오펙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5만 배럴에서 58만 배럴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큽니다. 또한 2025년 전망치는 174만 배럴에서 164만 배럴로 낮췄습니다.
잠시 후 0시에는 뉴욕 연은이 집계한 9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분기 준비 잘 하셔서 24년 그리고 25년 확실히 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인 시장 전부 다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봐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큰 거는 없습니다. 이제 FOMC가 11월에 어떻게 될지 이제 한 달 정도 일단은 남았고요. 정상적으로 일단 물가 내려오고 있고 실업률도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도 지금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시장,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제 기법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리뷰 및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많았는데요. 그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또 높은 수익률을 주신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이번 주 기술적 분석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봉상 이틀째 어디로 갈지 재는 십자형 캔들이 나오다가 오늘은 빨간불, 그러니까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7분경에는 2662선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도 지금 고점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3% 정도 상승한 26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렇게 팻말을 막 고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스터님께서. 네, 조금 매수, 고민을 하셨나요? 아니요, 매수 팻말이 맨 아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네. 네. 관망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를 관망을 좀 해두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매수는 맨 밑에 있어서 제가 좀 찾았습니다. 아, 예. 자, 차트 잠깐 PDP로 좀 볼까요? 네. 오늘 조금 기술적 분석을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봉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에 왔습니다. 어디냐면 최고점이죠. 지금 최고점입니다. 2만대 일단 와 있고요. 2만대에서 지금 여기입니다. 쌍봉을 일단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665 현재 665이기 때문에 한 300포인트죠. 300포인트. 300포인트면은 곱하기 4하면요. 1200틱, 뭐 1500틱. 일단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200틱이면은 여러분 하루 안에도 나스닥은 일단은 갈 수 있는 틱수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향해서는 일단 지금 조금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내일 공개 방송 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61선이거든요. 빨간색은 61선이고요. 이 초록색이 21선. 그 다음에 파란색이 5일선. 전 이제 이렇게 일단 쓰고 있죠. 자, 일단 빨간색이 없다라고 치고 61선 없다라고 치고 5일선하고 21선만 일단은 좀 이 섹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일단 딱 떨어뜨려 놓고 보시면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골든크로스 지역이고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뭘로 설정하셔야 돼요? 매수 쪽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 쪽으로. 자, 첫 번째.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선 매매를 할 때, 실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뭡니까?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거고, 방향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기본 틀이 되는 그런 건데, 자, 일단은 5일선과 21선 두 개만 놓고 봐도 뭡니까? 방향성을 일단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 지역입니다. 빨간색은 뺍니다, 여러분.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타점이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 시그니처 매매 기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 기법, 그 두 번째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연습장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잘 안 하는데 월요일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는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특별한 지표,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없는 주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 횟수를 일단은 굉장히 많이 줄이셔야 돼요. 매매 횟수를 줄이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일단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첫 번째, 5일선 기법. 자, 두 번째, 21선 기법.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기법입니다. 수렴과 발산. 네 번째가 자, 성견 차트. 내일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게 사실은 4번이 일단은 좀 핵심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공개 방송으로 오전 10시 10분부터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참여하시면 내일 오전부터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일선 기법은 뭐냐면요. 5일선을 중심으로 5일선을 터치하는 자, 우리 이제 양봉 나올 수가 있고요. 음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양봉과 음봉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터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터지는 대표적인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빠른 추세에 가장 알맞는 기법이다. 5일선 기법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혹은 음봉 종가에 진입합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이면 어디에 어울리겠어요? 매수 방향에 어울리는 거고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이면 어디에 어울리겠습니까? 매도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매도에 캔들의 종가에 진입한다. 21선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터치하는 양봉과 음봉 종가에 진입을 하는데 자, 21선은 뭡니까, 여러분? 5일선에 비해서 추세가 느리죠. 추세가 느리지만 추세를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내릴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21선은 뭡니까? 느긋하고 천천히 굉장히 많은 뭐예요? 추세를 줄 수 있는, 긴 시간 추세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표현이 좀 있죠. 여러분들 꿈의 매매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고점 매도. 그렇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겠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저는 사실 꿈의 매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꿈의 매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좋아하시다가는 여러분들 손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물타기도 해야 되고 버티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꿈의 매매를 가장 현실화시킨
가장 현실화시킨 매매법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5일선 기법과 5일선과 21선 이 두 개의 조합으로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법이다.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분석 때 일단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제 공개 방송에서 참여를 하시면 10시 10분부터 보실 차트가 바로 성견 차트인데요. 성견 차트 로직이란 건 뭡니까? 1번과 2번과 3번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플러스 거래량, 시간별로의 로직 다 조합을 해서 매수, 매도 신호로 조합을 시킨 것이 바로 성견 차트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거를 오늘 기술적 분석과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제가 일단 항생장부터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슈가 굉장히 없는 상황. 항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건데, 항생이 이슈가 있으니까 뭡니까?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면서 손절도 많이 주고 방향성 탐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자, 그럴 때는 뭡니까?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성견 선생이 말하는 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시면서 매매 횟수를 줄여가시는, 매매 횟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수익 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매매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셔라. 이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요 섹션 한번 보자고 했죠? 그죠? 지금 쌍봉으로 일단은 좀 가고는 있어요. 쌍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쌍봉 맞고 다시 밑으로 떨어질지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죠? 아니면 이 라인 전고점의 라인 20938입니다. 20938을 넘고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른 어떤 영역이죠. 꿈의 영역으로 갈지 그것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섹션에서 조금 크게 볼까요? 제가 좀 차트를 크게 키워드리면, 자, 5일선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여기 포인트 1번. 그렇죠? 여기도 포인트 있고요. 여기도 포인트 있습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에 포인트가 일단 얘기죠. 그렇죠? 1번과 2번과 뭐 2번은 두 개 겹치니까 2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3번. 자, 그러면 요 포인트를 일단은 한번 보면,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입니다.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가 20094.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라고 쳤을 때, 이 봉까지 갔다라고 쳤을 때 거의 500포인트. 500포인트면 여러분 2000틱입니다. 2000틱. 여기에도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161이라고 일단 칠게요. 161에서 어디까지요? 535까지만 해도 400, 거의 400포인트, 1600틱. 자, 요 두 가지 포인트,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만 가지고도 뭡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긴 롱매매를 일단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뭡니까?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1개, 2개, 3개 포인트 나오고요. 자, 여기에 21선 기법이 나오죠. 21선을 터치하는, 터치했죠?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입니다. 여기 종가가 지금 20298, 정확히 20298입니다. 20298. 어디까지 지금 오르고 있나요? 300이라고 일단 칠게요. 어디까지 오르고 있습니까? 680이죠. 그럼 380포인트. 380포인트 곱하기 4 하면 8432에 1120픽 정도 맞나요? 예. 380에 아니죠. 380에 4를 곱하면 약 1600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1600틱. 그러니까 여러분 중장기를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포인트를 일단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중장기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돌고 돌고 돌아서 뭐 여러 가지 지표 쓰실 겁니다. 많은 지표들, 단타 지표들, 거래량 지표들, 이평선 지표들 많이 쓰실 건데 여러분들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는 거는 가장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차트든 기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걸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뭡니까? 이평선,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1000틱, 2000틱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그 다음에 뭐예요?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포인트만 해도 1500틱 이상 일단은 다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5일선과 21선 기법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눈에 익히시면서 포인트들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많이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차트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되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되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제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즈까지 영상으로 된 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일단 들어오셔서 내일 항생 매매 하는 것도 지켜보시고 기법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수익 내는지 그리고 손절 어떻게 잘 잡는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포인트 이렇게 일단 잡으시면서 매매 이끌어 가시면 되고, 자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분봉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이게 쭉 올라가고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올랐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매매하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요 시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이때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지금 매매하실 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요 시간대 하시라고요.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가 언젠가요? 나스닥은. 자,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주요 시간대 언제입니까? 22시 30분 지나서입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예요. 22시 30분부터 뉴욕장이 개장을 하니까 그때 지나서예요. 자, 그럼 여기죠. 딱 포인트 어디 나옵니까? 아까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 기법.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만 포인트 잡아도 이게 얼마인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가가 569입니다. 569. 이게 종가가 569예요. 자, 여기가 21선 기법에 의한 포인트 569입니다. 20 569입니다. 20은 제외할게요. 그럼 뭐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569니까 거의 100포인트 이상이죠? 100포인트 이상. 100포인트면 400틱입니다. 400틱 이상이고요. 한 틱에 6,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6,000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240만 원이에요, 여러분. 수익이. 이해되세요? 요 포인트만 잡아도. 자, 21선 포인트 내가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5일선,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있잖아요. 자, 21선 기법 여기 놓쳤어요. 그럼 바로 옆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5일선 기법 나오죠. 여기에서 뭡니까? 포인트 5일선. 여기는 21선. 포인트 나오죠. 쭉. 자, 그 다음에 이거 1번, 2번이라고 칠까요? 자, 1번, 2번 다 놓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나오잖아요.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자, 3번 포인트. 나오죠? 이거 1, 2, 3, 4 다 놓쳤네. 그럼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에도 뭐예요? 5일선 기법. 4번.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지.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늦게 지금 봐도, 자, 내가 4번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 나오네요. 4번, 여기가 5번입니다. 여기 5번. 내가 4개를 다 놓쳤어도 여기 5번 포인트, 5일선 기법에서 종가 어디입니까? 656이에요. 656. 656이기 때문에 680에서 656을 빼면 얼마죠? 24포인트. 24포인트 곱하기 4 해보십시오. 96T입니다. 96T.
2포인트만 잡으셔도 2포인트에서만 잡으셔도 96틱. 여러분들 96틱 다 드실 필요 없어요. 3분의 1에서 반절만 드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30에서 50틱. 충분히 여러분들 몇 분 사이에도 1당이 나오는 겁니다. 몇 분 사이에, 30분 사이에 지금 포인트 몇 개 나왔습니까? 21선 기법 1개, 5일선 기법 2개, 5일선 기법 3개, 5일선 기법 4개, 그 다음에 뭐예요? 5일선 기법 5개. 5일선 기법 4개 나오고요. 21선 기법 1개 나옵니다. 5일선 기법은 뭐예요? 단기 추세를 힘있게 뽑아내는 기법. 2번에서 뭡니까? 5번까지죠. 단기 추세를 힘있게 뽑아내죠. 21선 기법은 뭡니까? 중장기 추세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21선 기법 1번에서 중장기 추세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뽑는 기법. 자,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보셔도 되고 단타로 중장기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10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가진 사람 못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딱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많으면 헷갈리고 적용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1개, 2개, 3개, 4가지, 5가지 정도 그 기법과 그 기술만 쓰시면서 차트 대응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런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제가 일단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포인트 잡는 나스닥 포인트 잡는 타점 잡는 법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골드 오일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방향으로 살펴봤을 때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수익을 내는 것일 텐데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제 내 매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살펴봤고요. 또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 정말 잘하시는 분야가 있죠. 중국 항생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항생 전략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1%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요. 왜 관망일까요? 네, 이것도 차트 좀 보도록 하죠. 예. 나을 것 같으니까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뭡니까? 추세적으로는 매수 맞아요. 그렇죠? 당일 매수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매수가 맞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항상 매수든지 매도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서 추세를 주고 터지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정. 하여튼 뭐 조정이 없는 매수 매도는 없죠. 그렇죠? 조정이 없는 매수 매도는 없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관망 사인을 드린 겁니다. 조정 구간이에요, 여러분. 조정 구간. 그래서 제가 박스 쳐드리는 이 박스에 일단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5일선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5일선이 살아나고 있어요.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오늘 야간장을 기해서 요거 보이십니까? 5일선 위로 꺾인 거? 예. 이게 기술적 분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은 박스장 나오는 거, 박스 조정장 나오는 거. 자, 요 시나리오가 제일 큰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지금 5일선이 위쪽으로 완전히 꺾였거든요. 이 V자 반등으로. V자 반등은 일단은 꺾였기 때문에 이 5일선의 가격입니다. 오늘 이제 시가거든요. 시가. 거의 오늘 시가입니다. 저녁 시가. 야간 시가를 일단은 지키면 요거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간 시가를 지키면 이게 펌핑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해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기법 설명 일단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도 사실은 뭐의 토대가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나요? 기본적 분석, 그죠? 기본적 분석의 토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일선이 꺾이다가 왜 올라갔을까?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오늘 시가를 지지하면서 야간장이 이게 항생이 왜 오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은 기본적 분석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까 앵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국의 부양책이 또 발표가 됐죠.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규모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뭡니까? 채권 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채권 발행. 제가 기본적 분석 채권에 관해서 교육 굉장히 좀 많이 시켜드리는데 채권 발행한다고. 채권 발행은 뭐예요? 국채를 왜 발행합니까? 시장에 돈을 쏟기 위해서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정부에다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 거죠, 지수가. 기본적 분석의 토대가 되니까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가 1순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본적 분석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5일선이 급격하게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야간장이 얘가 지금 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2예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노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 왜? 큰 상승 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기본적 분석으로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규모나 이런 게 또 발표가 되겠죠? 규모가 발표가 되면 여기로 다시 펌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더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항생이 왜 이렇게 한 2주 정도 계속 항생 말씀드리잖아요. 항생이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이렇게 일봉상입니다, 여러분. 일봉상 항생이 이렇게 횡보 박스를 지금 치고 있었는데 이거 왜 급격히 올라요? 급격히. 흡사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현물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이거 이 해외 선물 방송은 이제 주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 흡사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생각나세요 혹시? 벽산건설. 이렇게 무릎 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벽산건설. 그리고 뭡니까? 중국 원양제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죠? 요 차트. 예? 무조건 조정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기본적 분석으로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 분석으로. 뭡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때렸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때렸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뭡니까?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는 나는 눈 뜨고 그냥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나는 여기 밑에서 진짜 하단에서 여기에서 못 잡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눈 뜨고 볼 것이냐. 자, 첫 번째 뭐예요? 5일선 기법 여기 나오죠. 포인트. 5일선 터치. 두 번째 5일선 터치했죠.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5일선. 보이세요? 네 번째 포인트 5일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포인트가 1, 2, 3, 4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해봤자 여러분 해외 선물에서 중장기라고 해봤자 3일 혹은 길어야 한 2주입니다. 왜요? 해외 선물은 뭡니까?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있으니까 거의 만기일 1월이잖아요, 여러분. 1개월입니다. 만기일이 1개월이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해봤자 몇 달 끌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3일에서 진짜 길면 2주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 2주 정도 끌고 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며칠 못 끌고 가세요? 며칠 못 끌고 가시지. 왜 못 끌고 가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를 잘 봐도.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알려드린 5일선, 21선, 그리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 네 가지. 오늘은 5일선과 21선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렴과 발산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내일 또 보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하면서 요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 일봉 차트 적용하시고 분봉 차트 적용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은 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항생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분봉은 보지 않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도 이런 포인트 잡아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오전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제 기법 영상 내일 오전에 일단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령과 발산과 관련한 기법 영상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항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를 그릴지 아니면 V자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대응하자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항생도 살펴주셨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하락 중인 오일인데요. 그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현재 74달러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11시 20분경에 73.85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1.97% 정도 하락을 하면서 74.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그럼 바로 오일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2%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오일인데요. 네, 왜 지금 관망 사인 드셨을까요? 오늘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많이 보죠?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면 요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그어드린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그어드린 겁니다. 78.12까지 일단은 오를 가능성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78.12를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접목을 시켜드린 건데 거의 100%죠? 그죠? 거의 100% 일단은 여기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 있기는 하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 있고요. 전쟁 이슈도 있고 중국발 뭐 수요가 지금 있을 것이냐 혹은 수요가 없을 것이냐 요 일단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재돼 있어요, 사실. 그죠? 굉장히 혼재돼 있는 상황.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제 차트는 굉장히 조금 단순한데 이게 이제 정 차트는 아닙니다.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보실 성견 차트가 정 차트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차트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혼재되어 있을 때는요, 이 혼재되어 있고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일목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잖아요. 일목입니다. 일목을 일단은 보시는데 일목도 뭡니까? 저는 선행 스팬 1하고 선행 스팬 2 요것만 봐요. 선행만 봅니다. 선행만. 그러면서 일단은 체킹을 하는데 뭘 체킹을 하느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일수록 일목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경험칙입니다. 왜냐? 일목 선은 뭐예요? 일목의 선행과 선의 원투는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래의 과거를 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매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죠? 매물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한번 맞고 떨어지거나 지지나 저항을 일단은 받는다. 왜? 거기에 매물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파란색 그물과 이게 안에 채워져 있는 요 빨간색입니다. 주황색과 파란색 선이 이게 일목이란 말이에요. 일목.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죠? 요게 뭡니까? 일목선이에요. 일목선. 이게 뭐예요? 이게 일목이 뭡니까? 매물대면 매물대. 일목의 하단, 일목의 상단, 일목의 상단, 일목의 하단. 이게 전부 다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일단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물대는 한번 맞게 돼 있어요. 제가 78.12를 그냥 그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가 출연했을 때 뭡니까? 매물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어드린 거고 여기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를 보셔야 됩니까? 이제 매물대의 흐름을 일단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물대의 흐름, 그렇죠? 매물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매물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그어드린 거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포인트를 자 여기 지금 내려왔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음봉 형성되고 있죠. 음봉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매물대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자, 어떻게 돼요? 상단으로는 70 잠시만요. 상단으로는 75달러 정도. 상단으로는 75달러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지 라인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71.85 정도. 두 번째 라인은 뭐예요? 최하 69.98. 그러니까 70달러라고 제가 할게요. 70달러 정도. 그러니까 71.85와 70달러 두 개를 지지받고 상단으로는 75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혼재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일단은 이번 주 대응하시면 돼요. 단 이건 예를 들어서 전쟁 이슈, 뭐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란이 또 반격을 한다라든가, 중국의 어떤 중국이 아까 항생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부응책을 또 내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오일에 대한 소비가 확 늘어서 오일의 가격이 펌핑된다라든가 이런 굉장한 이벤트를 제외하고 이번 주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에서 오일 가격은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고 좀 재밌죠? 예, 이런 거 제가 일단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 오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관망 사인 주셨고요. 현재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봤을 때 70에서 75달러 사이에서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매물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익힐지에 대해서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고요.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는 골드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10시 48분경 267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11시 20분경에는 2663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는 0.39% 정도 하락한 2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관망일까요? 네, 일단 골드도 좀 보시면 골드도 지금 좀 보시면 잠시만요.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도 네. 지금 좀 보시면 지금 혼재가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쭉 이평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일봉입니다. 이평선 따라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평선 완전히 이탈을 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골드 차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따가 좀 같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아직 데드 크로스예요. 짐이 데드 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골드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직도 힘이 굉장히 좋아요. 데드 크로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두 개 뜨면서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힘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뭡니까? 지금 조정 구간이 아까 똑같이 조정 구간입니다. 항생하고 똑같습니다. 조정 구간입니다. 자, 조정 구간이에요. 한번 쭉 위로 뽑은 다음에 눌림 주면서 한번 쭉 뽑았고 여기에서 음봉으로 눌림 주고 여기에서 뭡니까? 조정 구간 일단 들어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이제 최고점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쌍봉 그릴 가능성 굉장히 높죠? 쌍봉 그릴 가능성 굉장히 높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아직 지금 데드 크로스거든요. 데드 크로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된다고 하면 쌍봉 찍으러 갑니다, 무조건.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오늘 또 지금 음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이 나오면 이게 음봉이 2개 정도 더 나오지 않습니까? 2개 정도 더 나오면 이 차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5일선이 이렇게 가죠? 5일선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21선이 꺾이면서 요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일선이 밑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21선이 위로 갈 가능성. 이게 21선이 이게 5일선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형적인 매도. 뭐 시기는 사실 상관은 없고요. 전형적인 매도의 사인이기 때문에 캔들 1개, 2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부분은 이게 음봉이 오늘 음봉으로 확정이 되고 내일도 만약에 음봉으로 확정이 되면 이 이평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21선도 꺾여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형상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완벽한 데드 크로스. 완벽한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뭐예요? 단기 매도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음봉 나오는지 보고 내일 저랑 공개 방송 때 밤까지 하시면서 내일도 음봉 나오는지 체킹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방향성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분봉은 보지 않겠습니다. 분봉은 어차피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 안 나오고요. 골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항상 골드가 여기에서 고점을 치면서 눌림 주고 지속적으로 여기도 눌림 주고 오르는 현상을 일단 보이고 있었고 지금 금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랑 뭡니까? 상품. 골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골드가 왜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여기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시장이. 그래서 뭐예요? 상품 시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펌핑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2708달러 일단 뚫는지 안 뚫는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요거 같이 보시면서 방향성 저랑 같이 설정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지만 현재는 조정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후의 흐름은 금 선물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또 내일 공개 방송 이어지시잖아요. 네.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부분 짚어주시나요? 네, 일단은 내일 공개 방송 프리뷰를 오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주에 지금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지금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원래 한 3개 정도 있었잖아요. 예. 실업률, 비농 실업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우리 CPI 있었고 마지막 주에 이제 PCE가 있는데 사실상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첫 번째 주인 비농과 실업률만 여러분들 조금 대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CPI나 PCE 특히나 이번 주는 주요 지표가 별로 없습니다. 목요일 날 좀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플러스 알파 정도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굉장히 매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 전략, 제 기법만 하라.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는 그런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지표 매매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할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 내일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성견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수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정고점을 향해 가면서 쌍봉을 만들어가는 중으로 2938포인트 지지 후 돌파를 할지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올지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중기 전략으로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니 일봉상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종가 매수 진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항생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큰 상승 후에 조정 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박스를 그릴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 확실해진 뒤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목 매물대인 선행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상단은 75달러, 하단은 71.85달러 또는 70달러를 잡고 매도 매수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